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법인차 때문에 고민할 일 없으실 겁니다. 법인 대표님들 회사차 살 때마다 뭘로 사야 세금 혜택 제대로 볼까? 리스? 렌트? 아니면 그냥 구매? 매번 헷갈리셨죠? 잘못된 선택 하나로 절세는커녕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 정보는 많은데 뭐가 핵심인지 콕 집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답답하셨을 겁니다. 오늘 그 모든 고민을 루트 99가 단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복잡한 법인차 구매 어떤 방법이 우리 회사에 가장 유리한지 핵심만 쏙쏙 뽑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법인차 때문에 고민할 일 없으실 겁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법인차 관련해서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질문, 연두색 번호판 무조건 달아야 하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량 금액이 부가세 빼고 8천만원, 즉 신차 가격으로는 약 8,800만원 이상이면 차종 불문 무조건 연두색 번호판을 다셔야 합니다. 안 달면 경찰 단속 걸리나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세법상 비용 처리를 하나도 인정 못 받을 수도 있고 그 비용이 전부 대표님 개인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대표님 개인 차를 법인으로 넘기는 건 괜찮을까요? 이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먼저 장점, 절세 찬스죠. 법인은 차량 감가상각비로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요. 대표님은 차량 판매 대금을 급여나 상여가 아닌 방식으로 회사에서 가져올 수 있으니 소득세나 4대 보험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명의를 이전할 때 취등록세가 발생하고요. 예를 들어 5천만원짜리 차라면 약 350만원 정도죠. 그리고 나중에 법인이 그 차를 팔 때는 부가세도 발생합니다. 개인 차였다면 안 낼 세금인데 말이죠. 그래서 루트 99의 결론은 이겁니다. 단기간에 되팔 차라면 절대 비추천. 차량 가격이 좀 있고 법인에서 최소 3년 이상 오래 사용하면서 절세 효과를 충분히 누릴 계획이라면 그때 고려해 볼만합니다. 참고로 리스나 렌트할 차량을 법인으로 승계하는 건 취등록세나 부가세 이슈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세 번째 질문, 그럼 개인차를 그냥 법인 업무에 사용해도 비용 처리가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니까요. 대표님 개인차라도 법인 업무에 실제로 사용했다면 유류비, 톨게이트비, 주차비 등은 당연히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세나 보험료처럼 차량 명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들은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때 명확한 사업 사용 증빙이 없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회사는 차를 직접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리스나 렌트가 더 유리할까요? 몇 가지 기준만 명확히 알고 계시면 의외로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 누가 탈 건가요? 대표님이 주로 타실 건가요? 아니면 여러 직원이 함께 타는 차인가요? 만약 여러 직원이 함께 타는 차라면 고민할 필요 없이 렌트를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사고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 부담도 크겠죠. 렌트는 이런 걱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주로 타는 차량이라면 이제부터가 진짜 고민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기준, 얼마나 오래 탈 건가요? 5년을 기준으로 생각해보세요. 만약 5년 이상 오래 탈 계획이라면 그냥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리스나 렌트도 대부분 5년 계약이고 그 이후에는 내 명의로 가져오거나 반납하셔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가 리스크나 판매 시 부가세 문제는 똑같이 발생하거든요. 처음부터 구매하는 게 이자 비용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5년 이내에 차를 바꿀 가능성이 높다면 그때는 리스나 렌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 발생하는 감가 리스크나 판매 시 부가세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5년 이내로 타기로 해서 리스나 렌트를 고민 중이시라면 이 둘 중에는 또 뭐가 더 좋을까요? 이 순서대로 한번 결정해 보세요. 첫째, 회사 대출 계획이 중요하다면 렌트를 고려해 보세요. 리스는 금융 상품의 일종이라서 회사의 대출 한도를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중요한 대출 계획이 있는 시기라면 금융 행위가 아닌 렌트가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혹시 하호허 번호판이 정말 싫으시다면 그때는 리스가 답입니다. 아직도 이 번호판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대표님들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셋째, 위 두 가지 모두 상관없고 무조건 저렴한 게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산차는 렌트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료를 포함하더라도 리스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입차의 경우는 리스가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렌트는 차량 가격에 부가세가 추가로 붙게 되는데 수입차는 기본 차량 가격 자체가 비싸고 보험료나 자동차세도 만만치 않아서 이 부가세 부담이 확 커지거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원들이 함께 타는 차량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렌트입니다. 대표님이 타는 차량인데 5년 이상 장기간 운행할 예정이라면 구매를 고려하세요. 대표님 차량인데 5년 이내로 단기간 운행할 예정이라면 첫 번째, 회사 대출 한도가 중요하다면 렌트. 두 번째, 하, 호, 허 번호판이 싫다면, 그리고 대출 계획에 큰 영향이 없다면 리스. 세 번째, 다 상관없고 오직 가성비가 최고라면 국산차는 렌트, 수입차는 리스가 일반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건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는 차량 모델이나 시기별 프로모션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 곳에서 꼼꼼하게 견적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오늘 법인차 구매와 관련된 핵심 내용들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어떠셨나요? 이제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 자신 있게 하실 수 있겠죠? 오늘 영상에서 다른 내용 외에도 법인차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나 우리 회사만의 특별한 케이스가 있다면 주저 말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루트99가 여러분의 스마트한 차량 운용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루트99는 다음에도 대표님들의 시간과 돈을 아껴드리는 진짜 알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